3. 마음 다스리기.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수련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낡은 습성을 새롭고 덕스러운 습성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명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덕목들에 자신을 익숙하게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습성을 바꾸어 갑니다. 명상은 우리로 하여금 덕을 몸으로 실천하고 일상에 감추어져 있는 심오한 진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사물들이 생겨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의 정신 상태가 생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사물들이 원인과 조건에 결합된 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지요. 씨앗과 물, 햇빛에 기름진 흙이 있으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런 요소들 없이는 새싹이 돋아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갖추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물은 그것이 사라질 조건과 환경을 만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물질이 인과유를 벗어날 수 있다면 더 이상 원인과 조건들이 필요 없게 될 테니까 어떤 물건이 같은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든지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든지 할 수도 있겠지요. 씨앗 없이도 새싹이 돋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과율이야말로 우주의 보편적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원인이 있다고 말하지요. 하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것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원인이 어떤 조건들에 결부되면 씨앗의 연장인 새싹으로 돋아납니다. 이때 씨앗으로 하여금 새싹으로 돋아나게 하는 이런저런 조건들, 물, 햇빛, 흙, 거름 등을 새싹의 부대 조건 또는 부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두 가지 형태의 원인 중 다른 하나입니다. 사물들이 이렇게 근본 원인이든 부대의 원인이든 원인과 조건에 의존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부처님의 특별한 은혜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 불교에서는 비물질적인 것들도 물질계에서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불교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세계에 대한 지식의 기본 바탕을 마련해 주지는 못합니다. 비물질적인 것의 한 예로 시간이라는 관념을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은 물질계에 수반됩니다만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예로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고통과 쾌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체가 아니지요. 비록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도 물질계에서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성 또는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인과율의 역학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마음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근본 원인은 바로 전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의 의식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의 마음 상태를 위한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극을 받거나 즐거운 형상을 보았을 때면 그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부대 원인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물질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부대 원인 조건들을 제대로 다룸으로써 그것들의 결과물인 마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해내는 방법이 곧 명상입니다. 다시 말해 명상이란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덕스러운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건들을 자기 마음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어떤 자극이나 부대 조건이 계속해서 특정한 마음 상태를 빚어낼 때 발생하지요.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 그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어두워지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서로 다른 마음 상태들이 대립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뢰감을 기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감이나 우울함을 거스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의 질을 자기 안에 배양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알므로써 우리는 마음 상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서 마음 공부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분석 명상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제거하는 특별한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길러서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과율의 메커니즘을 건설적으로 이용하는 거지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단순히 부정적인 면들이 모두 사라지고 긍정적인 상태가 피어나기를 바라거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양한 느낌이나 심리 상태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중적으로 노력을 쏟아 부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 수련의 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 부정적인 감정이 좀 덜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일단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원인들을 없애거나 아예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강화해야 해요. 우리는 그것을 정신의 해독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명상하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차츰차츰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덕목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겸손함의 반대는 교만이나 자만쯤 되겠지요. 너그러움의 반대는 옹졸함이 되겠고요. 이렇게 덕목에 반대되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들을 약화시키거나 뿌리를 뽑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의 초점을 모으는 한편 자기 안에 지니고 싶어하는 바람직한 성품의 불꽃엔 계속해서 부채질을 해야 해요. 자기 마음이 너무 좁다고 느껴질 때에는 너그러워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참을성이 없거나 너무 쉽게 판단한다고 생각되면 참고 견디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그것에 미리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도 역시 적절한 대응을 하겠지요. 생각을 바꿈으로써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가 솟구쳐 오를 때는 얼른 자기 자신을 붙잡아야 해요. 화가 치솟아 오를 때 그렇게 화를 내서 자신이 받게 될 나쁜 결과를 먼저 생각해 보는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두어 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화났을 때가 아닌 평소에 조용히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해놓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화를 냈을 경우에는 내가 화를 내는 동안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잃었는지, 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지,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들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지하고 오랫동안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분노로 인한 불길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티벳의 한 은자가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수련에 몰두했지요. 그는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벽에다 검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되어 사방 벽이 온통 검게 되었어요. 그러나 계속 마음을 지켜보자 차츰 좋은 생각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흰색으로 검은색을 지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벽이 깨끗해지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그 은자처럼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벽은 어떤 색입니까?